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종섭의 백브리핑입니다. 이슈의 핵심, 이슈의 이면을 짚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에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야권을 중심으로 해서 탄핵안을 발의를 하고 토요일 날 또다시 표결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한편에서는 또 수사가 급진전되면서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한다, 대통령을 체포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그야말로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실의 현재 분위기는 어떨까요? 이런 거 포함해서 여러 가지 대통령은 도대체 왜 이렇게 비상계엄을 또 선포를 하게 된 것인지 미스터리 중에 하나죠. 이런 내용들 오늘 한번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아시아경제에서 대통령실 출입하고 있는 서소정 차장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서 차장 고생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실 분위기가 일주일 전과 지금과 상당히 좀 많이 달라졌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최근에 대통령실 분위기 어떻습니까? 정말 이 사상 초유의 상황을 맞는 이런 그 대통령실 기자들도 지금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네.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처음에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가 워낙 극적이었기 때문에 이 대응 방안을 놓고 적막과 침묵 상태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그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를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자들은 물론 참모들도 몰랐죠. 네, 대부분. 핵심 참모진들도 이제 당황하고 이것을 어떻게 수습해야 되냐에 대한 이견이 막 표출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당혹감이 크게 압도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면, 최근에는 이제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정리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향후 대응과 대비책 마련에 분주하게 움직이는 이런 움직임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수석 이상의 고위급 참모진들은 기자들의 질의를 이제 받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답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화를 받고는 있군요. 네, 일부 이제 받고 대응도 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향후 플랜에 대해서는 다 함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국회 일촉즉발의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지난주 토요일 탄핵이라는 상황은 일단 윤 대통령이 가까스로 모면했기 때문에 네. 당장 위기는 피했지만 야권의 탄핵 공세가 워낙 거세고, 그리고 국민들의 여론도 심상치 않은 만큼 장기전을 예상하는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 대통령실에서도 위기감이 좀 상당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어쨌든 정진석 비서실장이 거의 근 일주일 만에 좀 대통령실 주요 수석들 중심으로 조금 이렇게 분위기를 다잡는 듯한, 서로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논의를 하는 그런 회의도 좀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원래 이제 저희 일정을 보면 일요일 날 비서실장 주재, 그래서 이제 향후 정책이라든지 그 대통령실의 그 한 주간 흐름들을 다잡기 위한 회의가 이제 저희끼리는 실습이라고 부릅니다. 네. 실장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의 줄임말인데요. 네네. 이게 원래 일요일 날 오후에 있습니다. 일요일 오후에. 네. 매주 일요일 오후에. 네네. 근데 이게 직전 일요일에는 일어나지 않았었고요. 네. 그리고 워낙 이제 상황이 다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실습일을 챙길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월요일 날에는 원래 일정에 따르면 이제 대통령 주재로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 회의를 같이 하면서, 이건 또 이제 대수비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대수비가 있고, 이 대수비에 앞서서 비서실장이 티타임을 주도합니다. 그래서 티타임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대수비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같이 주례회동을 하는, 점심을 같이 네. 하면서 주례회동하는 이 순서인데, 네. 일단 어쨌든 지금 윤 대통령이 이선 후퇴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 그다음에 국무회의 주재 이런 것들 다 취소된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비서실장이 주도로 티타임을 실수비로 전환해서 이런 최근의 혼돈스러운 좀 정리하고, 그리고 이 대통령실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고위 참모진들끼리 향후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뾰족한 여기서 어떤 대안을 마련하거나 대책을 내놓고 그러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국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중요하고, 또 대통령의 어떤 결심 이런 게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수석비서관 비서실장도 좀 답답함 같은 게 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이 회의에 참석했던 그 수석급 참모진하고 이제 연결이 됐는데, 일단 차분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냥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긴급하거나 다급한 이런 느낌은 아니었고, 평소 티타임처럼 차분하게 분위기를 네. 살피면서 대응 과정을 모색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실제로 이제 어떤 구체적인 얘기가 오갔는지 이런 거에서는 여전히 함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여튼 뭐 다들 조심스럽겠죠. 지금 말 한번 잘못했다가는 또 그죠? 여러 가지 파장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가운데 어쨌든 검찰 특수본 또 경찰, 공수처 등등 해서 지금 뭐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이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곧 진행될 것이다. 뭐 그에 따라서 대통령실 참모들이 뭐 텔레그램을 뭐 탈퇴했다, 재가입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등등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통령실 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이 마치 이제 경쟁하듯이 검경 공수처의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사실 이제 혼선이 빚어지니까 이날 이제 좀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검찰이랑 경찰이랑 공수처가 수사 협의체를 가동하겠다. 네네. 막 경쟁하듯이 이렇게 수사를 하는 이런 상황을 좀 정리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압수수색,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지금 가능할 것으로 보이면서 관련 참모진들도 일부 뭐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이거에 대한 이제 공식적인 입장이라던가 아니면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어떤 발언은 나오지 않고요. 다만 저희 그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들 사이에서는 카카오톡이라든지 아니면 텔레그램,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은 주로 이제 텔레그램을 통해서 많이 참모진들과 소통을 하는데 이게 텔레그램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재가입을 할 경우 바로 그 창이 뜹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알게 되는군요. 네, 상대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분이 다시 재가입을 했네 이렇게 알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일부 참모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카카오톡 창을 중지한 상황이고 그리고 일부 참모진들은 다 재가입을 하는 그리고 또 비서관급 중에서도 또 주요 몇몇 비서관들은 이제 다시 재가입했다 탈퇴했다는 상황들을 반복하는 모습을 저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할 수 있는데 네.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도 아직 공식적인 입장이나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고 있고요. 다만 여러 가지 추측들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 차장도 텔레그램 사용할 거 아닙니까? 네. 수석 비서관들 뭐 재가입했다 이거 대충 알겠네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재가입을 많이 하시고 탈퇴했다 들어오셔서 최근에 이제 또 보안이 강화된 시그널이라는 또 플랫폼을 사용하는 참모진들도 많고 네. 다만 시그널에서는 뭐 적극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아마 뭐 보고용이라든지 내부 정보 공유 차원에서 시그널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만 할 뿐 네. 이제 이 플랫폼을 통한 정보 유출이나 아니면 보안 사고에 많이 경계하는 이런 모습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 텔레그램 재가입 이것은 여러 가지 추측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워낙 엄혹한 시절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보는 시청자분들께서도 궁금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대통령실에 출근을 하긴 하는 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궁금증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그 국회 그 지난주에 탄핵안 표결이 토요일에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날 아침에 전격적으로 대국민 사과 담화문이 있었고 그 대국민 사과 담화 이후에 네, 대통령 2분 담화. 네, 2분 담화 이후에 대통령께서는 이제 한남동 관저로 이동하셔서 국회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또 향후 대응 방안과 이런 것들을 주요 일부 참모진들만 같이 공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후 이제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했다는 소식은 저희가 아직 접하지 못했고 네. 주로 이제 한남동 관저에서 칩거하면서 주요 내부 상황을 공유받고 보고받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추정해 볼 수 있고요. 네. 지금 칩거 상태가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권의 혼란이 계속되는 만큼 여권의 혼란과 이것을 지켜보면서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게요. 여권에서도 대통령이 나서서 일정을 밝혀라, 퇴진 일정을 뭐 네. 이런 지금 주장이 속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뭐 대통령 탄핵 여전히 이제 계속해서 살아 있고 강하게 지금 굴러가고 있는 상황이고 임기 단축 개헌 이것은 야권에서 원치 않기 때문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좀 많지 않아 보입니다. 나머지 하나가 이제 하야 그리고 이제 검찰 등의 사정기관에 의한 구속 뭐 이런 가능성인데 특히 하야 가능성 이것에 대해서 지금 여권에서는 계속 오늘도 뭐 조경태 의원이 얘기를 했던데 대통령이 조속하게 거의 뭐 이번 주 안에 토요일 날 탄핵 표결이 있기 전에 하야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야 가능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출입기자나 대통령실 주변에서는 어떻게 보나요? 대통령이 하야할 가능성.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는 이제 합법적인 방법들 여러 가지 모색하고 있는데 가장 이제 외부 대통령실 밖에서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 보는 게 또 하야이지만 저희가 현재 대통령실 내부에서 출입 기자들이 판단하고 있는 바로는 하야의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크지 않다. 네. 그러니까 일단 그 대통령이 그 이선 후퇴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저희는 좀 그 주목해 볼 게 2분 담화 있지 않습니까? 네, 2분 담화 정말 짧아서 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이유를 항변하기엔 너무 짧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사실 그 2분 담화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마 법률적인 검토를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거취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어쨌든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그 국민적인 이제 불안에 대한 안도는 시켜줬지만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거든요. 네. 하야도 없고 네. 그리고 이선 후퇴라는 두루뭉술한 표현을 썼을 뿐 이게 뭐 개헌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는 이제 그 법률 전문가들은 아 이게 어떤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서 아하. 핵심적인 것을 피해가면서 본인의 향후 거취들을 고려해서 전달한 메시지였다. 그래서 이제 법률 쪽에서는 아마 이게 내부 자문을 거쳐서 완성된 담화문이 아닐까. 물론 이제 국민적 눈높이에서는 아 이게 이분 담화가 뭐냐 이럴 수 있지만 군더더기가 없었다. 네, 사실은 네, 그런 네. 해석도 일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대통령 본인이 뭐 검사로 일생을 거의 지낸 사람이다 보니까 그죠? 그런 거 포함해서 좀 두루뭉실하게 법적인 부분을 피해가는 그런 하야 가능성은 거의 없다. 뭐 결국 이렇게 요약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쨌든 대통령이 출입하면서 그래도 가까이서 대통령을 본 입장에서 대통령의 성정이나 기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하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가 이제 대통령실 출입하면서 곁에서 봐온 바로는 자진적인 하야 가능성은 크게 높지 않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외부에서는 이제 깨끗하게 이선으로 후퇴하는 방법은 하야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본 시각도 있지만 내부에서는 이제 이게 헌법적인 틀 안에서 이루어졌고 내부에서 보기에는 이게 위법 상황이 크지 않다고 보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네. 자진 하야가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쪽에서는 어쨌든 이번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법적인 어떤 위배 사항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또 보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상황에서 자진 하야를 하겠느냐 네. 안 할 가능성이 크다 뭐 그런 네. 얘기네요. 자, 그런데 지금도 사실 뭐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많은 분들이 미스터리로 궁금증을 갖고 있는 것이 윤 대통령이 도대체 비상계엄을 왜 선포를 했느냐 하는 거예요. 결국 이제 뭐 국회도 이른바 완전히 이제 여소야대 구도 속에서 이게 선포가 됐을 때 바로 이제 국회에서 해제 결의가 나올 거를 몰랐을 리는 없을 것 같고 그러고 여러 가지 국민적인 후폭풍도 예상을 했을 텐데 왜 그런 판단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분들이 뭐 거의 국민 대부분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왜 선포했다라고 봐야 되나요? 그게 이제 모든 국민들과 기자들도 함께 머리를 싸매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사실 이제 윤 대통령은 담화문을 통해서 지금까지 뭐 국회가 우리 정부 출범 이후에 뭐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 발의했고 네네. 그리고 예산안을 강행하면서 그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 네네. 이런 이유로 그리고 또 뭐 감사원장 탄핵이라든지 또 국방부 장관 탄핵 시도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라고 이 절박한 심정을 호소했지만 네네. 사실 이런 여러 가지 호소들이 충분히 그 대통령으로서 답답함을 토로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과연 이것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모두들 다 미지수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여러 가지 의혹들과 해석들이 지금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명태균 사건에 대한 어떤 의혹을 덮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고 뭐 선관위 부정선거를 파헤치려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뭐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는 저희가 이제 사실 확인 불가능한 추측과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정말 전문가들도 왜 이런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선택했느냐에 대해서 아무도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직접 윤 대통령이 어떤 의도로 가지고 네. 있느냐 본인만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모든 국민들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중요한 점은 아직도 윤 대통령은 본인의 이 비상계엄 선포 이런 것들은 어떤 국가를 위한 절박한 심정에서 했다는 본인의 방향성은 틀리지 않았다. 다만 아하. 국민적 불안과 이런 그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서는 본인이 사과해도 이 방향은 옳았다라고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정말 앞으로 우리 사회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어쨌든 대통령은 그 선포 자체의 방향은 옳았다라는 그 확신을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군요. 네, 그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런 것이 이제 대통령실 주변 참모진들의 얘기 들어보면 네. 예, 그런 상황입니다. 참 네, 여러 가지 야권의 탄핵 공세가 강해질 소지들이 여전히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자, 뭐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앞두고 이게 혼자의 대통령 혼자의 어떤 그런 거였냐 아니면 누구 대통령실 참모들 소수일지라도 누구랑 상의를 한 거냐 지금 나오는 건 뭐 김용현 전 장관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혹시 다른 좀 정황 같은 게 나온 게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 그 저희가 지난 8월에 그 김민석 위원이 계엄령을 보도했을 때만 해도 그때 사실 사회적 분위기는 사실 저것은 너무 말도 안 된다. 그리고 김민석 최고위원회 오버 아니냐 막 이랬었죠. 네, 맞아요. 그때 정말 그 말도 안 된다고 했었고 사실 대통령실에서도 가짜 뉴스다. 지금 네, 이 시대의 계엄이 무슨 말이냐라고 반박을 바로 했을 정도로 모두가 믿지 않았는데 지금 이게 현실화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가장 이제 유력한 얘기는 김용현 이제 국방부 장관이 본인이 밝히기도 했지만 포고령을 작성을 했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이 사태를 주도했던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자진 출석도 하고 이런 네네. 상황이지만 사실 이제 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라든지 당시에 이제 충안구 선후배들 사이 중한파. 중한파들의 끈끈한 유대 관계 속에서 사실상 이게 어떤 돌발적으로 이루어졌다라기보다는 좀 그래도 수개월 전부터 고민과 어떤 얘기가 있었지 않았겠느냐 네, 이런 네.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수사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좀 더 파헤쳐 봐야 될 대목으로 보입니다. 그러게요. 전모가 나오기 위해서는 조금 더 여러 가지 수사가 좀 진전이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정황으로 봤을 때 지금 서 차장이 얘기한 대로 조금 사전에 여러 가지 것들이 나름 준비되고 했던 그런 정황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지난번에 불성립으로 표결이 안 이루어졌죠. 이번에 목요일 날 다시 발의하고 토요일 날 두 번째로 탄핵 표결을 시도를 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표결에 참여할 가능성도 커졌기 때문에 또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대통령실 출입하는 서소정 차장과 함께 현재 대통령실의 분위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결심하게 된 그 막후에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 등등 관련해서 좀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서 차장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